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수리코라는 집에 누가 만났는지 한번 봅시다. 태희 씨와 나온 씨의 비밀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돈을 벌어서 컵을 하나 샀습니다. 스누피 주인이 그려져 있어요. 나온 씨가 도착을 했어요. 나온 씨의 먹는 모습을 태희 씨가 보는데 눈에서 사랑이 느껴지죠. 근데 경향성으로는 상대의 눈을 기준으로 약간 아래를 쳐다보는 게 조금 더 유혹의 눈빛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눈보다 약간 위를 보면 조금 위압의 눈빛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유혹할 마음이면 눈보다 약간 아래를, 살짝 아래를 쳐다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이 정도로 서로가 호감이 있는 상태면 뭐 이마를 보든 코를 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수리를 봐도 위압으로 느껴지진 않겠죠. 태희 씨가 먹을 때가 진짜 이쁘긴 해요. 맛있게 먹는다 이걸 떠나서 그냥 보기가 좋아요. 이건 안 먹고 있을 때는 보기 안 좋지 않을 거잖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건 식구잖아요. 식구라는 표현이 좀 투박한가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뭐 이렇게 한 번 같이 밥을 먹는 걸 가지고 식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근데 그 모습이 예쁘다는 건 이 사람이 내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이뻐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태희 씨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태희 씨는 자기 세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 누군가가 와주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태희 씨가 예전에 그 지연 씨가 X인 걸 밝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쓰러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손을 표시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기대고 있던 공간이 자기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기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났고 쓰러진 것도 자기 영역.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한 발 나가는 거를 조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데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일상이 너무나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예뻐 보인다기보다 점점 더 사람이 커 보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사람의 존재가 커지는 거죠. 저는 예쁜 것보다 이런 게 더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소소한 농담들에도 서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문어, 맛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말을 왜 그렇게 딱딱하게 로봇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방금 한국말 배운 사람 같아. 되게 써먹기 좋은 표현이죠. 이렇게 말이 어색할 때. 근데 나온 씨 같은 말투로 해야 돼요. 날카롭거나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좀 주눅이 들 수 있겠죠. 아니면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반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희두 씨가 나연 씨한테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나연 씨는 또 혼난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하진 않겠죠. 나연 씨는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한테 뭐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어쨌건 말이 약간 어눌한 사람 입장에서 말투 자체가 날카로운 사람이 저 말을 농담처럼 했다 그러면 농담으로 못 받아칠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사람이고 똑같은 농담이어도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은 씨는 태희가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인 걸 당연히 아니까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이런 드립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선한 드립에 또 태희는 밝게 웃습니다. 환승연애 통해서 가장 밝게 웃은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은 씨의 말 자체도 센스 있었지만 약간 나온 버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어 맛있어 이런 걸 흉내냅니다. 그렇게 나은 씨가 좋아하는 거를 또 태희 씨는 좋아하고 나은 씨가 물어봅니다. 오빠 이제는 안 힘들어? 태희 씨가 다들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나를 나은 씨가 근데 나는 안 그랬어. 오빠가 어렵다기보다 그냥 그런 스타일이구나 생각해서 이해했거든. 나쁜 사람은 어차피 아니니까. 태희 씨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태희는 예를 들어서 MBTI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태희 씨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딱딱 구분하고 끊어서 바라보고 미리 결정짓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흐릿하고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과정이 흥미로운 것, 이런 것에 흥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정답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의류 사업을 하는 거지. 이 숫자를 바라보는 사업 수완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냥 흐릿한 상태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실제 세계는 태희가 바라보는 세상이 더 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지 않잖아. 아닌가?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그건 모르지.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디지털 매트릭스는 아니잖아요. 무지개는 7색깔이 아니잖아요. 무지개는 그냥 그 스펙트럼이지. 우리가 그냥 7개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옛날에 무지개는 뭐 5가지 색깔이라고 말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나라도 있고. 어쨌건 지금 태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도 장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규정짓고 바라보면 유연하게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없단 말이에요.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태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규정되는 거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그런 매너를 보임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사회적인 미소, 악수할 때 어떤 매너, 뭐 그런 등등, 아니면 의전할 때 뭐 문 열어준다거나 뭐 그런 등등, 내가 어떤 행동, 기술적으로 배운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이 내면이 어떻다고 상대가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 그걸 어떻게 보면 사회적 매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태희 씨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로 자신을 규정받고 싶지 않은 거지. 한편으로는 약간 악동 같은 느낌도 있죠. 세상의 룰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어쨌든 그게 이제 태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그런 걸 네가 규정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은 씨가 바라보는 세계는 좀 달라요.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항상 좋은 사람들만 봤거든,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어. 태희는 좋겠다라고 하죠. 왜냐면 태희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았거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면이 있는 사람도 만나봤겠죠. 그럼 나은 씨는 왜 좋은 사람들만 만났을까? 나은 씨가 형규 씨와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형규 씨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항상 미안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은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마움만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인간을 어떤 한 가지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은 닮은 거죠. 태희는 결론 내리지 않고 흐릿한 상태, 거기서 흥미를 느끼는 거고, 나오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장점을 취합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좀 다르지만 어쨌건 둘 다 장점이 있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사람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그냥 그런 상황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은 씨가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좋았던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태희 씨를 보면 멋져가면서도 나은 씨가 재밌어하거나 시키는 거를 되게 잘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 잔든 이의 같은 게 또 카메라에 딱 맞춰서 표정도 지어주고. 그래서 나은 씨가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난 처음에 오빠가 세상에 의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의욕이 없진 않지. 근데 조금 덜한 면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태희 씨는 깜짝 놀랍니다. 왜?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도 태희는 좀 의욕이 없는 편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물론 태희 씨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욕심이 좀 없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태희 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약간 나는 이 장면을 보고 그 소식하는 사람들이 나 나름 많이 먹는데? 약간 이런 인상을 받았어. 자기는 많이 먹는데 살 안 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같이 잘 먹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은 소식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이 짜장면을 먹어도 이게 그 건더기를 다 먹는단 말이에요. 건더기가 많이 남고 짜면은 밥까지 비벼 먹는 입장에서 보면 그 면도 상당히 이제 끊긴 부분은 남겨버리는 약간 그런 식의 흡수 행태로는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치킨 말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물렁뼈까지 먹어야 이게 치킨을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조그만 조각에서 이렇게 살 부분만 이렇게 먹으면서 나는 대식이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왜냐면 이제 자기 기준에서는 충분히 배가 부르니까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희 씨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미래를 꿈꾸지만, 나은 씨나 여기 나온 환승연의 출연자분들, 그 분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욕심들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인생 여행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냥 생긴 거 보고 선입견, 태희가 생긴 거라고 놀랐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생긴 거라기보다는 표정이나 말투에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면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여유로움으로도 또 치환될 수 있으니까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선입견 이러면서. 그리고 태희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선입견이 맞긴 하죠. 루프탑에서 대화했을 때? 라고 묻죠. 그게 이제 첫날이죠. 그때도 그렇고 둘째 날에도 살짝 그랬고. 태희 씨가 약간 시크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절실한 면이나 사회적인 매너를 굳이 연기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은 씨 입장에서는 사회적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매너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니 이 사람은 나에게 사회적 매너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처음에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셋째 날에는 진짜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활동도 했고. 저 자막 뭐야? 토라졌다. 저거 뭐야? 주토피아 봤어? 하는데 주토피아. 근데 너 주디같이 생겼다고. 이게 주제가 다른 걸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테이 씨가 나무늘보 캐릭터를 흉내내요. 나은 씨도 재밌어하고 합을 맞춰서 여러 가지 그 드립을 이어갑니다. 이제 테이 씨가 묻고 싶은 얘기를 묻죠. 너는 왜 계속 나를 선택했어? 귀엽잖아. 테이 씨는 자기를 귀엽게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난 귀엽지 않아요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재밌어서 오빠가 제일 재밌고, 그리고 난 솔직히 오빠가 제일 생각이 깊다고 느껴져. 볼수록 테이 씨가 생각이 가장 깊은 사람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다 속이 깊은 친구들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지만 서로가 이제 아쉽다는 의견을 나누고 바다나 보러 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솔직히 테이 씨와 나온 씨 사이에서야 뭐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두 사람은 워낙 또 이런 대화가 잘 통하니까. 근데 이렇게 바다를 보러 갈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바다에 대한 언급을 살짝 흘려놓으면 이제 상대가 이 바다를 보러 갈 거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상상하고 먹으면서 이제 더 좋죠. 바다에 대한 묘사를 막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바다가 있는 곳에 수리코라고 그래서 약간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바다 내연 맡으면서 뭐 구워 먹고 이런 데가 아닐까? 그런 상상도 좀 했었어요.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그 막창 구워 먹는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요. 이러면서 뭐 바닷가에서 뭘 먹었던 얘기를 살짝 흘리면서 바닷가에서 먹었던 게 뭐가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바다를 자꾸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바다가 없잖아. 그럼 먹고 나서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럼 나가면서 바다나 보러 갈까요? 했을 때 상대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상대 머릿속에 이미지를 자꾸 뿌려놓는 거지. 뭐 어쨌건. 이때 나은 씨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이날 낮에 형규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거기서 응어리가 풀어지는 면도 좀 있었고 근데 뭔가 우리가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맥이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더 태희와의 시간이 꿀 같겠지. 이런 가벼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자리가. 그러면서 아쉽다. 이거 이외에 스케줄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지 말자라고 농담을 하죠. 너무 적극적이었어? 라고 자기도 민망해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이 편안하고 좋은 거지. 재밌고.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 안 될 수 없으니까. 나은 씨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형규 씨나 혜연 씨를 보는 게 마냥 편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연 씨를 보는 것도 조금은 눈치가 보이긴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지연 씨는 더 이상 이제 태희 씨를 이성으로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확신을 한 상태인데 뭐 나은 씨는 그걸 모르니까 두 사람은 바다를 보러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이제 앉죠. 태희 씨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카라반보다 여기가 더 재밌지 않나? 더 나와 있는 시간이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은 씨가 이게 더 재밌지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나은 씨한테는 되게 어필이 될 거예요. 원래 나연 씨는 소소하고 내가 상대한테 뭘 해주고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과는 좀 다른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태희 씨의 저런 마음은 귀여워 보이겠죠. 나은 씨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 어제 진실게임 할 때 오빠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나만 선택했는지 목소리만 듣고 선택한 것도 그렇고 나은 씨가 어쨌든 대화로 골랐잖아. 대화로 골라도 오빠를 골랐을 거고 그냥 보고 느낌으로 골라도 오빠를 골랐을 것 같다. 한 끼도 안 먹고 터프팅 했는데 버리고 스테이크 드시러 가셨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에서 핀잔을 하죠. 왜 다른 사람을 만났냐. 나은 씨가 이거를 되게 유쾌하게 잘 받아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쭈뼛쭈뼛거리면서 그건 좀 미안하고 여기는 그런 데잖아. 이 두 가지도 안 좋죠? 하지만 문자는 너한테 보냈잖아.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넘기면 상대도 그냥 그렇지 약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또 합이 맞아야 되긴 하지. 여기서 하지만 문자는 당신에게 보냈는걸? 이래도 지금 그게 중요해? 진지하게 막 다른 사람이 스테이크 먹었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도 어쨌건 이런 대화의 합인 거죠. 대화 내용 자체가 좀 더 서로한테 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은 씨가 오빠는 내가 편해? 라고 물어요. 태희가 응 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저 질문이 서로가 편한 그 연애, 편하기만 한 연애 그거를 나은 씨가 선호하는 건가? 에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태희 씨는 나은 씨가 내가 편하지 그만큼 우리가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거지 라고 태희 씨는 받아들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은 씨는 오빠는 내가 편해? 이 말이 오빠는 내가 좋아? 이거와 동의어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서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장면이 약간 마음에는 좀 걸렸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피곤하지 않니? 그러면서 애초에 안 피곤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피곤했다. 자막에 센스 있어요. 이제 최종 선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은 씨를 기다리는 태희 씨예요.
태사자 같죠? 당연히 예상한 대로 태희 씨는 나온 씨를 선택을 했고요. 나온 씨한테 좋은 모습이 보이고 표현도 많이 해주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확고해졌다. 나온 씨는 X인 현규 씨의 차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멋있게 서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좀 설렜다. 그러면서 현규 씨한테 고백 멘트를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현규 씨가 네 인생의 절반을 줘, 내 인생의 절반을 줄게라는 강철의 연금술사 그 대사를 바로 읊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거를 봤거든요. 근데 저 대사를 잊었었어. 근데 저거를 보니까 이제 다시 떠오르는. 근데 태희 씨라면 알았겠죠. 그래서 저거를 잠깐 들어봐 해놓고 진지하게 태희 씨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온 씨 입장에서는 너무 진한 고백이 돼버리는 느낌은 있죠. 근데 현규 씨의 생각대로 저 대사 자체는 태희 씨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현규 씨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형 저는 다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좋아하는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진짜 나만 믿고 해봐라고 하는데 진짜 싫다고. 문장만 놓고 보면 너무 진하죠. 프로포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주세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연습해. 내 인생, 네 인생의 절반을 이러면서 떠듬떠듬 연습해. 그 전대사부터 알려줘요. 오빠 등가 교환에 대해서 알아? 이러면서. 그 애니메이션에서의 설정이 이제 연금술이니까, 원래 연금술은 이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뭐 학문은 아니죠. 학문으로 발전하긴 했죠. 연금술에서 뭐 화학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왔으니까. 옛날에 뉴턴도 연금술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학문인데, 어쨌건 이 강철의 연금술사도 그런 연금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동일한 가치의 무언가를 바쳐야 그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등가 교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네 인생 절반씩 등가 교환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뭐 그렇죠, 일종의 프로포즈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뭔가 이걸 되게 진지하게 하고 태희 씨가 그걸 보면서 빵 터지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했는데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온 씨는 싫어합니다. 그렇게까지 딥하기 싫다고. 나였으면 했다. 태희 씨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싶었죠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죠. 기다리기도 힘들고 걱정되죠. 안 나오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지가 존재하니까. 현규 씨가 더 이상한 얘기를 막 합니다. 돌려줘요 내 마음. 오빠 도둑이지.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린 거를 예시로 들으니까 약간 아까 봤던 인생 절반, 이게 선녀 같잖아요. 그냥 이걸 하라는 뜻이죠 결국. 설마 뭐 오빠 도둑이지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라는 거죠. 시도는 하긴 하거든요. 그걸 봅시다. 현규 씨가 잘 가라고 하고 나온 씨가 문 좀 열어주지라고 하지만, 현규 씨가 열어줄라 했는데 라는 말은 하는데 열어줄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거든. 나온 씨가 혼자 내려서 태희 씨에게 가는 게 태희 씨가 보기에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현규 씨 입장에서도 열어주지 않았을 거야. 그건 이제 뭐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태희의 역할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내릴 때 태희 씨가 열어주기는 어렵지.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내 역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일종의 현규 씨가 한 배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얼굴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 했는데 인상은 구겨져 있음. 그런데 나은 씨가 표정 좀 풀어주시겠어요? 한마디에 바로 풀림. 고인돌 같은 그런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은 씨가 오빠 보러 왔다. 오빠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 봤어? 태희가 그래요. 아 진짜? 나 방금 멘트 하나 배워왔어. 이래서 벌써 틀렸어. 그냥 바로 시작했어야 돼.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 로 시작하던가.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면 벌써 재미없잖아요. 상대가 김 빠진다고. 근데 이제 나온 씨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강철 연금술사 나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 멘트를 뱉으면 이건 너무 딥한 거지. 나온 씨의 표현대로. 그래서 그게 걱정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거기 나온 멘트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현규 씨는 알고 있지. 태희 씨라면 강철 연금술사 100% 받고 이 대사 무조건 알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현규 씨 생각이 맞았을 거거든요. 아쉬움이 좀 남죠. 너무 초반에 썰이 길었어. 등가 교환의 법칙 알아?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벌써 틀린 거지. 이 앞에서 오빠 강철 연금술사 봤어? 내가 멘트를 하나 배웠는데 여기서 틀렸어. 그래서 태희 씨가 이제 너무 예상이 돼버리니까 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가짠타 어디 오타쿠 앞에서 지금 감히 등가 교환을 들먹여,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말하기도 전에 차단당했다. 아쉬워요. 나온 씨가 진짜 현규 씨 말을 믿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쭉 읊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피겨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걸 바라보는 코치의 마음으로 지금 현규 씨가 저 상황을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저 대사가 들리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태희 씨가 왜 배워왔는데 내 마음을 고백해야 돼서 그거를 강철의 연금술사로 한다고? 태희 씨가 너 그거 보긴 했어? 나온 씨는 안 봤대요.
방금 속성으로 연습하고 왔잖아. 내가 강철의 연금술사 안 봤으면 어떡하려고 라고는 하지만 봤잖아요. 봤으면 확실하지. 나온 씨가 어쨌든 오빠 보러 왔어. 이게 내 말이야. 그냥 자기다운 고백을 하죠. 태희 씨가 나도 너 기다렸어 1시간 동안. 그리고 형규는 먼저 떠나고 나온 씨가 재밌고 편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저 말은 태희 씨가 좋다는 말이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태희 씨가 나도 근데 제일 말도 잘 통하고 여기서 안 할 것 같은 말들도 같이 있으면 하게 되고 마지막 날까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나원이다. 너랑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확고해져서 그런 생각들이 난 너랑 계속 지내면서 사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이 말하려고 여기에 불렀다. 1시간 기다리면 보람이 있죠? 그리고 나원 씨가 알겠어 좋네. 나는 그 말 들으려고 오빠 보러 왔어. 약간 날로 먹는 느낌인데 멋있어요. 태희 씨도 멋있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멘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센스 있죠? 센스 있는 말이라는 게 꼭 위사유구가 화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사업도 그래요. 사업 아이템이 엄청나게 대단할 필요 없어. 되게 좋은 아이템 옆에서 그 회사를 돕는 회사를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것도 태희 씨가 멋있는 말을 하고 나는 당신의 멋있는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다. 이 말 하나로도 태희 씨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태희 씨가 멋있었다고. 나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되게 멋있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이 진짜 낮은 사람은 저렇게 자존감이 높지가 않아서라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나원이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다 멋있어요, 솔직히. 나원 씨는 굉장히 사회성도 뛰어나면서 생각도 깊은 사람이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이제 그런 면들이 다 멋있다는 거죠. 태희의 태도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 데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다. 이게 태희 씨의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일 수도 있어요. 상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온 씨를 대하는 게 되게 다르다고 느끼죠. 근데 우리가 태희 씨를 몇 주간 보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이지 그냥 태희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태희 씨를 보면 뭐 항상 이 사람은 뭐 좋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갭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면이 나중에 서운할 수도 있는 면인데 뭐 나온 씨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로 뭐 서운해하진 않을 수 있겠죠. 차에서도 내비게이션 다 끄고 이렇게 조용히 해주는 그런 센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맙고 배려심 깊다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사람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갈치조림 얘기가 나오면서 태희 씨가 나랑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갈치조림이야 라고 핀잔을 주지만 갈치조림을 먹으러 옵니다. 태희 씨는 이렇게 툴툴 대고 약간 안 할 것 같으면서도 다 하죠. 최선을 다해서. 나원 씨와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있나요? 라는 말에 의지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안 따라질 수도 있고 뭐 상대가 마음이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아직은 흐릿한 상태인 거지. 그래도 어쨌건 태희 씨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마지막은 이제 9월 두 사람은 이제 아트페어를 함께 다녀왔다라는 이제 스티커 사진인가요? 그렇게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걸 보면 두 사람이 연인으로까지 발전은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나온 씨와 태희 씨는 되게 잘 어울리는 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나온 씨가 누군가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소소한 행복만으로 하기는 나은 씨가 추구하는 연애나 인생과는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이 만났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나은 씨는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하는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마음으로는 태희 씨를 분명히 끌리긴 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그냥 친구 사이 사귀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어쨌건 이걸로 결론이 난 건 아닐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기니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커플을 되게 응원했습니다. 어쨌건 그래요. 어쨌건 빨리 떠나 보내야죠 이제 또. 그래야 또 다른 커플들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